과학기술의 격변과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 사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며 교육 시스템에도 거대한 변혁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 문제는요,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 문제가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교육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 초보적인 교육 정도는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교, 아바타 조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미래를 선도할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우리 미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박물관. 책을 주제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책박물관인데요. 13,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이곳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와 함께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루 평균 9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박물관. 평소 같았으면 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붐볐을 테지만 이곳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대면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고학년 친구들인 만큼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들어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가 어디에 관심을 요즘 가장 익숙한 원격 수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출판업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보는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지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은 집에 혹시 마법 천자문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책을 보면 그 책의 기획이라든지 글쓰기 이런 단계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PC나 모바일 장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교실이 만들어집니다. 줌 말고도 뭐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줌과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낯설었던 온라인 수업. 이제는 가장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급작스러운 수업 형태의 변화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합니다. 현장에 와서 교육을 한다면 조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장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했던 교육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시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활발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북적이던 교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 대신 모니터를 바라보는 수업에 익숙해진 세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던 지난 2020년의 경우 학생들의 원격 수업 참여율이 무려 99%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본격적인 안방 학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학교 현장에는 대혼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쌤스쿨입니다. 그 혼란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었던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나 사진 접속에 사진 자료를 현직 교사들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새해면 떡국의 마음 해서 마음을 담은 떡국과 호랑이 복주머니 만들기.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림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림으로 본 다음번에 이런 복주머니 만들기. 학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독도다. 독도면 이런 안용복, 애니메이션 이것도 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린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네, 템플릿.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으로 우왕좌왕했던 교육 현장에 담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도 회원 가입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다운로드 받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오픈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첨쌤스쿨 블로그는 하루에 코로나19로 인해 급하게 시작된 랜선 교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결론은 미래를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1,100만 명 방문자 이렇게 오시고 학기 중에는 평균 한 1만 명 정도, 10,000명 정도 꾸준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코로나19가 오니까 교육 영상을 모든 걸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들어와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거 많이 느낀 게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뭔가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 현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텍스트 중심의 시대를 살았던 기존 세대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은 대혁신의 물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역량으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디지털 환경에서 뭔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디지털을 단순히 그냥 뭐랄까 영상 보고 막 그런 거를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거기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소년 센터. 최근 이곳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체험 교육을 위한 4차 산업 첨단 장비를 구축한 센터인데요. 10m 규모의 실감 미디어 라운지를 비롯해 실시간 유튜브 송출이 가능한 크로마키 스튜디오, 메타버스 스튜디오, 스마트 미러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기술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요즘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이게 이 스마트 미러가 여기서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유튜브로 볼 수 있고요. 인터넷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춤 연습을 하는데 내가 직접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녹화, 카메라랑 녹화 기능이 있어서 저장이 되면 저기에 송출이 돼요. 이제 아이들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와 학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에 있어서는 VR이란 게 VR 카페에서만 경험을 해봤는데 서초유스센터에서 공짜로 수업도 받고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애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재밌었어요, 되게. 그 해외 가는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해외를 진짜 안 가봐가지고 해외를 잘 모르는데 여기서라도 되게 많은 해외 풍경을 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요. 기존 교육에서 체험하기 힘들었던 하지만 최근 모든 분야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들은 아이들의 진로 설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확실히 저의 좀 더 진로에 있어서 좀 한층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기. 이제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다가오면서 좀 더 빨리 앞당겨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디지털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체험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미래를 대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착실하게 쌓아나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분야에도 기존과 전혀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제 온라인 학습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큰 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특히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대학 졸업자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유턴 입학 현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평생교육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는 지난 5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주소창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강의를 듣고 학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강의 플랫폼 유노 캠퍼스.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위해 방송대의 다양한 컨텐츠를 무상으로 개방해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천여 개의 콘텐츠를 개방했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지만 한 건도 컴플레인 한 건이 없이 완전한 수강이 이루어졌고 성적이 반영됐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은 대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모든 대학, 고등교육 분야에서 일반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학이 50년 동안 축적된 이런 노하우를 많은 대학들이 아마 벤치마킹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격 교육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오며 위기의 시대에 빛을 발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주변의 디지털 트랜스포 시대에 맞게끔 많이 지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식만 우리가 교수가 전달한다고 해서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지 않는 살아있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열심히 거기에 부응하는 이러한 디지털 대전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 이제 단순한 온라인 원격 교육만으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는 우리 학교가 그 자체로서 혁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상에 없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차피 지금 대세가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학생들도 코로나가 해제돼도 학교 안 오려고 할 겁니다. 지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현실의 세계를 온라인이 흡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 학교의 현실에 있는 대학과 또 다른 메타 유니버시티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최근 미래 교육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한 온라인 교육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실제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세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그 가능성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라는 것이 정말 무한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거를 잘 만들어내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양만 만든다면 굉장히 우리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아주 유용한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오던 메타버스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덧대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교육 분야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SNS 기업이 회사명까지 바꿔가며 메타버스 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 게임, 의료 등은 물론 교육 분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대학들 역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등의 몇몇 대학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메타버스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화학 분석 같은 거는 뭐 수십억씩 되는 장비, 또 뭐 미생물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을 버추얼 월드를 만들어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아주 그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 컨텐츠만 잘 만들어 놓으면 무한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전반에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이런 어떤 수동적인 매체기는 해도 그 자기가 뭐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교육 시장에서는 뭐 굳이 대치동에 안 가도 뭐 일타 강사 강의를 들으면 뭐 전국 아니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다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아마 이 메타버스가 교육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아마 이제 글로벌한 어떤 일타 교수 같은 것들도 이제 생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2014년에 설립한 이곳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어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술을 접목해 학습자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산업, 이른바 에듀테크의 대표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의료교육의 가상실습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인데요. 3D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교육 서비스로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정맥 주사, 체혈, 개인 보호구 착탈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서 PPE를 꺼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의 플레이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나가서 교육하는 것들을 관찰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즉시 시작을 해서 바로 실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일일이 지도하고 막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이 게임 러닝을 적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실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목표 점수가 60% 이상 적합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패스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 적합하게 실습을 시뮬레이션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존재하는 각종 의료기기는 현재 다양한 이 방법으로 프로그램은 전국 200여 개 의료시설과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데요. 고품질의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 790억 달러에서 2020년 2060억 달러까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헬스케어와 에듀테크를 결합한 기술은 미래 산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10년치의 혁신을 단기간에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이런 환경이 바뀌고 있고 혁신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에듀테크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 및 익수자 구조 교육을 위한 가상교육 프로그램은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드보드를 착용하면 이 화면이 하나로 보이게 되는데요. VR처럼 구성이 되고요. 이제 이 차시 같은 경우에는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차시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의 생존 수영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수영 수업을 하는 듯한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인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메타 병원을 지금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병원은 이제 학습자가 가장 용이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료진 면허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간호사든지 의사든지 이런 윤리적이고 법적인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실습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그런 의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임팩트를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에듀테크의 중요성, 편리성, 효율성 등이 강조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에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과 경기도 판교에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모든 몰입형 기술을 뜻하는 확장현실, XR 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 구축, 디지털 캐릭터 모델링, 모션 캡처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은 특히 현업 종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메타버스 캠퍼스의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동력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교육은 정말 메타버스가 빨리 적용되고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응용 분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온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이 우리 교육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주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형태의 응용으로서 잘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는 교육 체제로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전문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